날이 밝아 나는 경찰서장에게 불려갔습니다. 이번에는 본격적인 치조입니다. 문을 열고 서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. 오, 잘생긴 사내로군. 이건 뭐 자네가 나쁜 게 아니야. 이렇게 잘생긴 사내로 낳아준 자네 어머님이 잘못이지. 살빛이 거무스레하고 대학 졸업자 같은 느낌의 아직 젊은 서장이었습니다.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듣고는 내 얼굴 반쪽에 붉은 반점이라도 있는 듯한 보기 흉한 불구자 같은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유도나 검두선소 같은 이 서장의 치조는 실로 시원시원해서 간밤에 나이든 순경에 은근하고 집요하던 호색한의 치조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. 신문이 끝나고 서장은 검사국에 보낼 서류를 쓰면서 말했습니다. 우선 몸이 튼튼해야지. 안 돼. 혈담이 나온다면서? 그날 아침에 이상하게 기침이 나서 나는 기침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그 손수건에 붉은 쌀락눈이 내린 것처럼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그건 목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간밤에 귀 밑에 생긴 작은 종기를 자꾸 건드려서 그 종기에서 나온 피였습니다.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냥 네 라고 눈을 내리깔고 얌전히 대답했습니다. 서장은 서류를 다 작성하고는 내게 물었습니다. 기소가 될지 어떨지는 검사님이 결정할 일이겠지만 자네의 신원 인수인에게 전보나 전화로 오늘 요코하마 검사국까지 나오시라고 미리 연락해두는 게 좋아. 누군가는 있겠지? 보호자라든가 보증인이 될 사람이. 아버지의 도쿄 집에 드나들던 서화 골통품상 시부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같은 고향 사람이고 아버지에게는 아청꾼 같은 역할도 하던 통통한 몸집의 40대 독신 남자 시부타가 나의 학교 보증인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. 그 사람의 얼굴이 특히 눈매가 넙치를 닮았다고 해서 아버지는 항상 그를 넙치라고 불렀고 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. 나는 경찰의 전화번호를 빌려 넙치네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. 그 번호로 전화해서 넙치에게 요코하마의 검사국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는 사람이 획 바뀐 것처럼 오만한 말투로 응대했지만 그래도 내 부탁을 받아주었습니다. 어이, 그 전화기 당장 소독해. 혈담이 나온다잖아. 내가 보호실로 돌아오자 순경들이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서장의 큼직한 목소리가 보호실에 앉아있는 내 귀까지 들렸습니다. 점심때가 지나 나는 가느다란 밧줄에 몸이 묶였습니다. 망토로 밧줄을 가리는 게 허락되었지만 그 밧줄 끝을 젊은 순경이 단단히 잡고서 둘이 함께 전차를 타고 요코하마를 향했습니다. 하지만 그때 나는 전혀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. 그 경찰 보호실도 나이 든 순경도 문득문득 그리워지니 정말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? 죄인으로 묶여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다니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써내려가면서 참으로 마음 편하고 즐거운 기분이 듭니다. 하지만 그 무렵의 그리운 추억 중에서 단 한 번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던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실수가 있습니다. 나는 검사국의 어둠침침한 밤에서 검사의 간단한 치조를 받았습니다. 검사는 40살쯤으로 조용하고 만일 내가 미모의 사내라면 그건 분명 음탐한 미모일 테지만 그 검사의 얼굴은 올바른 미모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총명하고 고요한 기운이 있었습니다. 조용하고 좀스러운 데 없는 인품으로 보여서 나도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멍하니 진술을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얘의 기침이 나와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. 얼핏 손수건에 묻은 피를 보고 이 기침도 뭔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한심한 계산 속이 발동해서 쿨룩쿨룩 2번쯤 게다가 가짜 기침까지 가장스럽게 더하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
검사의 얼굴을 흘끔 쳐다본 그 순간이었습니다. 진짜야? 참으로 조용한 미소였습니다. 식은땀이 주르륵.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쩔 줄 모르게 당황스럽습니다. 중학교 때 저 얼간이 다케이치가 일부러 그랬지? 라는 말로 내 등을 쿡 쑤셨을 때에도 마치 지옥으로 걷어차인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때보다 더한 충격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. 그 두 번이 내 생애에서 연기에 대실패한 기록입니다. 검사에게 그런 조용한 모욕을 당하느니 나는 아예 10년형을 언도받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입니다. 나는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기분으로 검사국 대기실 벤치에 앉아 인수인 넙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. 등 뒤에 높직한 창문으로 붉은 저녁 노을의 하늘이 보이고 갈매기가 여라는 글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.